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지난주 합의 넥스트 페이지에서 반다이의 신상 프라모델에 대한 대량의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MG 카토키 버전의 20주년 기념 제품인 제타 건담 카토키 버전과 MGSD 프리덤 건담 등 굵직한 정보들이 대거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새로 나올 건프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프라 외에도 공개된 신제품은 많이 있지만 저는 신상 건프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제가 관심이 있는 개조용 옵션 파츠들만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에 공개된 신상품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MG 제타 건담 카토키 버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이 제품은 내년 2월 발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MG 제타 건담 2.0이 발매된 것이 2005년 12월이었기 때문에 17년하고도 2개월 만에 리뉴얼 버전이 나오는 셈이네요. 한국 반다이몰 홈페이지에서 이미 예약이 시작되었지만 역시나 금방 품절되었고 현재는 예약을 추가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나왔던 카토키 버전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의 디자인으로 나왔는데요. 원작 회귀를 컨셉으로 디자인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얼굴 부분은 공식 컨셉 아트에 비해서 얼굴이 길쭉하게 나왔는데 카즈미 우지타 버전 디자인보다는 오오카와라 쿠니오 버전의 일러스트에서 컨셉을 가져온 게 아닐까 추측이 되네요. 여하간 우리에게 익숙한 카토키 버전 제품들과 느낌이 사뭇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외형적으로는 호불호가 갈리는 제품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제타 건담 중에서는 가장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건프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타 건담 건프라들은 변형기 및 구현을 위해서 모빌 슈츠 상태에서는 가동성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카토키 버전은 내부 관절부의 설계를 다시 해서 지금까지 제타 건담에서 볼 수 없었던 가동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특히 제타 건담의 변형 메커니즘상 관절이 들어가기 어려웠던 허리 부분에 여러 개의 가동 포인트를 넣은 것이 놀랍네요. 또 변경 기믹의 구조를 단순화해서 최소한의 조작으로 웨이브라이더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제타 건담의 변형 기믹은 조작을 외우기도 어렵고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립 직후에 딱 한 번 해보고 다시는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조인트 부품이 많다 보니 몇 번 변신하고 놀았다가는 낙지가 되기 일쑤였는데 이번에는 변신 과정이 얼마나 간소화되었을지 또 관절 강도는 얼마나 확보되었을지 실제로 만져보면서 확인하고 싶네요. 또 가동성과 변형 기능 외에도 팔 부분에 그레네이드 런처를 노출할 수 있는 등 디테일한 기믹이 충실하게 구현되어 있고 카토키 버전다운 좋은 디테일을 보여주는 제품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뭐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얘기였고요. 이제 제 주관적인 의견을 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제품의 원점 회귀라는 디자인의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점 회귀를 컨셉으로 한 MG 건프라로서는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의 정보가 공개되고 나서 여기에 하이퍼 메가 런처가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애석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역시 이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타 건담 정도 되는 인기 기체가 신규 조형으로 MG가 나올 때는 제품의 구성이 컨셉을 잘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비슷하게 원점 회귀를 컨셉으로 나왔던 MG 퍼스트 건담 2.0은 이전에 나왔던 퍼스트 건담 제품과 비교해서 그저 외형만 구수하게 나온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무전 구성인 빔 라이플과 실드, 바주카 외에 빔자벨린과 건담 해머, 심지어 올드펜이 아니면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슈퍼 네이팜까지 들어있었죠. 단지 서비스로 부속품을 많이 넣어준 구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원작 회귀, 즉 원작 애니메이션에 나온 퍼스트 건담을 구현하는 제품이라는 컨셉을 완성하는 중요한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 나오는 제타 건담 카토키 버전에 제타 건담의 상징적인 무기인 하이퍼 메가 런처가 들어있지 않다는 점은 원작 회귀라는 컨셉을 내세운 제품인 것 치고는 다소 성의가 부족한 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카토키 버전인데도 원작 회귀라는 레트로한 컨셉이 붙어 나왔다는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올드팬들 사이에서 카토키 하지메는 자기가 디자인한 것을 정사에 우겨넣는 고약한 인물로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카토키 하지메만큼 건담의 역사를 디자인에 디테일하게 적용하는 디자이너도 또 잘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 발매되었던 MG 사자비 카토키 버전에는 롱빔 라이플이라는 무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무기는 설정상 사자비가 사용하는 무기도 아니고 역스페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무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카토키가 지 마음대로 집어넣은 무기도 아니에요. 이 무기는 원래 88년 발매된 역스페셜 LD 자켓에 인쇄되어 있었던 히로유키 야타이케의 일러스트에 그려져 있던 무기입니다. 설정이 맞냐 틀리냐랑은 별개로 사자비의 출격을 앞둔 듯한 이 일러스트의 구도가 상당히 멋져서 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일러스트였죠. 그리고 이 무기는 나중에 B클럽제 레진 제품으로 나온 적이 있긴 했지만 아무튼 공식 설정에 있는 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자비 건프라에 이게 들어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토키 버전 사자비에 들어있는 이 롱빔 라이플은 올드 팬들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는 25년 전의 일러스트에서 그 디자인을 가져와서 야, 이 레전드 일러스트를 재현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안 살 거야? 이런 어필을 하는 구성품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이 일러스트를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카토키는 자기가 한 디자인을 정사 편입시키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 건담의 역사에서 팬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부분들을 디자인으로 가져오는 것도 곧잘 한다는 얘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카토키가 디자인한 OVA 버전 디오리진 자쿠의 프론트 스커트에서는 08소대 버전 JC형 자쿠의 디테일을 다운 듯한 몰드를 볼 수 있고 지금 한국 극장 개봉 중인 쿠크리스 도안의 섬 극장판을 제작하는 단계에서 도안 자쿠의 얼굴 디자인에다가 원작의 작동을 적용한 것도 짱돌을 던지지 않으면 도안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도안이 돌을 던지는 장면을 극장판에 들어가게 만든 것도 카토키 하지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단지 시원시원한 프로포션과 세련된 리파인만이 카토키스러운 특징인 것이 아니라 마치 제타건담 애니메이션의 아이캐치를 건프라로 옮겨온 듯한 제타건담 버카의 얼굴 디자인 또한 다분히 카토키다운 디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카토키 버전이 항상 그렇듯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호불호가 갈리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반면 예약이 뜨자마자 품절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이번에도 카토키가 카토키했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인데요. 내년 2월이 되면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져보면 어떨지 발매일을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신규 라인업인 MGSD입니다. 이 라인업의 첫 번째 제품으로 프리덤 건담이 공개되었는데요. 일단 이 제품의 특징은 기존의 SD 크로스 실루엣과 하이그레이드의 중간쯤 되는 프로포션에 SD 건프라 제품에서는 본 적이 없었던 높은 퀄리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첫 번째로 나온 제품이 퍼스트 건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리백이나 풀메카닉스 같은 정규 라인업 외에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신상 건프라 라인업의 첫 번째 제품으로는 퍼스트 건담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MGSD의 경우는 SD스러운 프로포션이지만 초월적인 디테일과 수많은 기믹을 넣은 제품의 특징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퍼스트 건담 대신 프리덤 건담이 1번으로 선택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이 제품도 제타 건담 버카와 마찬가지로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 퀄리티는 엄청날 것 같습니다. 전신 프레임의 디테일만 봐서는 심지어 요즘 나오는 MG보다도 나아 보이죠. 그리고 건프라의 사출에 신기술도 사용되었습니다. 빛을 효율적으로 반사하는 정밀 형상을 클리어 파츠에 적용하는 리플렉션 커트와 금속의 광택을 향상시킨 신소재에 기존의 글로스 인젝션의 기술을 적용한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입니다. 아직 제품을 실제로 보지 못해서 이 신기술이 금속 광택을 얼마나 표현해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은 코팅 킷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생산 비용이 저렴할 것이고 코팅 부품의 고질적 문제인 런너 자국이 남는다는 문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제품에 적용되는 것이 매우 기대가 되는 기술인데요. 저는 특히 이 기술이 적용된 백식을 발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MGSD 프리덤은 11.5cm라고 하는데요. 소형 하이그레이드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정밀한 디테일과 훌륭한 가동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프라모델 오리지널 가동 기믹이 들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제품의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쓴 것이 느껴지죠. 자, 그런데 일단 저는 이게 기존의 SD 팬들을 타겟으로 나오는 라인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모을 것 같다는 표면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SD 건프라를 위주로 수집하시는 형님들 중에서는 오히려 진짜 오랫동안 건담을 좋아해오신 코어 팬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번에 나오는 MGSD는 그런 코어 팬 형님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포션이 아니에요. 디테일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건담의 올드 팬들이 퍼스트 건담 2.0의 디자인을 3.0보다 고평가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게다가 올드 팬들을 타겟팅할 것이었다면 첫 번째로 나오는 기체가 프리덤이 아니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MGSD가 나오는 이유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건프라를 개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SD와 하이그레이드 건프라를 섞어서 팔다리가 긴 SD 건프라를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는 99년에 발매된 BB전사 200번 퍼스트 건담에서부터 SD 건프라의 퀄리티가 확 올라간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요즘도 믹스 빌드를 하는 걸 좋아하는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2000년 이후에 나온 SD 건프라의 부품들은 간단한 믹스 빌드에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상 건프라가 나오면 어느 부분을 톱질해서 어떻게 개조할지부터 생각하는 모델러 형님들이 퀄리티가 확 올라간 SD 신상을 만져보고 이 정도 퀄리티면 하이그레이드랑 섞어서 개조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의식의 흐름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개조 장래를 본 팬들 사이에 흐르는 팔다리가 긴 SD에 대한 욕구는 금방 SD 건프라 신제품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발매된 BB전사 238번 샤이닝 건담을 보면 기존의 SD에 비해서 팔다리가 길어진 프로포션에 이 SD 건프라는 무려 옆차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하는 마케팅을 펼쳤죠. 그리고 팔다리가 길어진 SD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서 2010년에는 FW 컨버지가, 2016년에는 모빌시트 앙상블이, 또 건프라에서는 SD 크로스 실루엣이 2018년에 발매되어서 현재까지도 꽤나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 컨셉의 하이엔드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MGSD는 건담의 원작 애니메이션을 통해 팬이 된 올드 팬들을 겨냥한 제품이 아니라 이 디자인 컨셉이 팬들 사이에 스며든 지난 20년간 완구로서의 건담을 소비해온 팬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완성품인 컨버지와 앙상블을 위주로 수집을 하고 계신 분들 또는 SD 크로스 실루엣 혹은 삼국전 종류의 프라모델만 만들어본 분들에게 MG 수준으로 고품질인 건프라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하게 하려는 것이 이 상품이 발매되는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이그레이드만 만들다가 처음으로 RG를 만들었을 때 느끼게 되는 감동이나 PG 언리시드 같은 초월적인 퀄리티를 접했을 때 느껴지는 손맛을 아직 건프라가 생소한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해서 건프라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이 상품의 주된 목적일 거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 라인업의 첫 번째 제품이 프리덤 건담인 것은 그럴듯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프리덤 건담이 등장하는 건담 시드가 나온 것이 2002년이었으니 2000년대 후반 팔다리가 길어진 건담 완구를 통해 건담의 팬이 된 분들 중에는 잘은 몰라도 건담 시드 혹은 더불어 등의 2000년대 비우주세기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1년 전쟁 빠인 저에게는 첫 번째로 나오는 MGSD 프리덤 건담이 크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차후에 1년 전쟁 기체가 이걸로 출시되거나 혹은 SD 디자인이 원본인 기체들 중에서 아직까지 고퀄리티 제품이 나온 적이 없는 것이 이걸로 발매된다면 구입을 고려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크로스 실루엣으로 발매되지 않은 건담 아쿠아리우스가 이걸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건 너무 마이너한 기체라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우주세기 기체 중에서는 그나마 유니콘 건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소식이었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작품별로 묶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성의 마녀 관련 상품 정보입니다. 주인공 기체인 건담 에어리얼이 100분의 1 풀메카닉스로 발매됩니다. 마스터 그레이드가 아닌 풀메카닉스가 발매되는 것은 좀 의외인데 아무튼 이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번 비우주세기도 역시 등장 기체들의 MG 발매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공개된 이미지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쉘 유닛 부분을 메탈릭 코팅과 클리어 부품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면 하이그레이드로 나오는 제품에 비해서 크게 퀄리티가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영이 시작된 신작의 100분의 1 제품이 금방 나왔다는 점은 수성의 마녀의 잠재적 팬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이그레이드로 추가 발매되는 기체들입니다. 지난번 등장 캐릭터 공개에서 샤디크 제네리의 기체로 공개되었던 미카엘리스가 발매됩니다. 이전에 보여드린 베기르 배우와 개발 계통을 공유하는 기체로 보이고 오른손에 빈포로 보이는 고정 무장을 장비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또 베기르 배우와 흡사해 보이는 베기르 펜델가 발매됩니다. 특징적인 백팩과 무기가 교체되었는데요. 저는 이 큰 사이즈의 십자형 실드가 마음에 드네요. 다음은 틱발랑입니다. 비우주세기 하이그레이드로 서브 플라이트 유닛이 나오는 건 또 생소한데요. 디테일이나 기믹이 꽤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서브 유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틱발랑에 타고 있는 기체는 자워트로, 이 친구도 새로 발매되는 기체입니다. 설정상 페일사의 모빌 수체라고 하는데 백팩에 달려있는 이 작대기 같은 게 무슨 용도인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하인드리입니다. 이 녀석은 수성의 마녀 프롤로그에 나왔던 하인그라의 후계기로 보이는데요.
겉보기에는 하인그라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고 색이 변경되었으며 무기와 실드가 바뀌어 있네요. 프롤로그 버전의 하인그라는 아직 건프라 발매 소식이 없는데 하인드리가 나온 걸 봐서는 나중에 하인그라도 제품화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건담 루브리스 울과 건담 루브리스 손입니다. 이 기체들은 일단 건담 루브리스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쉘 유닛이 달려있는 걸 봐서는 건드 포맷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설정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롤로그에 나온 건담 루브리스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벤트 한정판으로 건담 루브리스의 클리어 한정판이 발매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임 부품이 들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클리어 버전 제품이 꽤 예쁘게 나올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수성의 마녀 옵션 제품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미라소울 플라이트 유닛입니다. 공개된 이미지로 봤을 때 건담 에어리얼이 비행할 때 사용하는 유닛인 것 같고요. 미라소울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비우주색인데도 모빌 슈츠뿐 아니라 이런 추가 장비의 개발사까지 설정해 놓은 건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네요. 또 다른 옵션 제품으로 건담 루브리스와 에어리얼에 사용할 수 있는 웨폰 디스플레이 베이스가 발매됩니다. 건담 루브리스를 만들면서 비트 스테이블을 분리한 상태로 전시할 수 없다는 게 좀 불만이었는데 별도로 이걸 발매할 계획이 있었네요. 아무튼 6개의 베이스 기둥과 여러가지 조인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인트만 맞는다면 수성의 마녀 외의 제품의 디스플레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마도 이 제품은 건프라 본체를 올려둘 만큼 강도가 강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건프라 본체 말고 비트나 판넬 등을 전시하는데 활용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수성의 마녀 전용 건담 데칼 3종류가 출시됩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기숙사와 회사 엠블렘과 라인 데칼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데칼 작업을 통한 디테일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쿠크르스도안의 섬 관련 신상 소식입니다. 아마도 제 채널 시청자분들은 얘네를 가장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쿠크르스도안의 섬에 등장하는 서던 크로스 부대의 고기동형 자쿠 지상용이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으로 발매된다고 합니다. 아직 5개 합본 세트인지 아니면 5개를 각각 사야 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공개된 시제품이 회색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색분할 등을 통해서 제품의 발매 방식을 예측해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5개 따로따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5개가 한 박스에 들어있는 게 마음은 편할 것 같네요. 아무튼 디오리진 자쿠의 부품을 일부 우려먹었고 스커트와 종아리 부분의 특징적인 조형은 신규 부품으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또 기존 자쿠 건프라에 들어있는 무기와 조형이 달라진 새로운 무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주세기 팬들에게 특히 지온계 모빌 슈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필이 되는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극장판에 정말 짧게 나왔던 고기동형 자쿠 샤아 전용기와 짐의 모로코 전선 컬러 버전이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으로 발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던 크로스 부대 전용 고기동형 자쿠 지상용, 고기동형 자쿠 샤아 전용기, 짐 모로코 컬러 이렇게가 전부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으로 발매됩니다. 그래도 일반 발매되는 제품도 있긴 있는데요. 쿠크레스도안의 버전 하이그레이드 건캐논이 일반판으로 발매된다고 합니다. 조형 자체는 이미 나와 있었던 디오리진 건캐논 초기형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손가락 5개짜리 매니필레이터가 들어있는 등의 변경점이 있고 사출색이 붉은 계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시제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익숙한 빨간색이 아니라 자주색에 가까운 컬러로 나온 것 같은데 사출색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야토기에 달려있는 미사일 포드가 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매되지 않은 디오리진 버전 짐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직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정판으로 2가지의 바리에이션 제품이 발매되는 만큼 일반 컬러의 디오리진 짐이 일반판 건프라로 발매될 것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추가 정보 공개를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1:1 사이즈 뉴건담이 서있는 후쿠오카 사이드 F 행사장 한정판으로 유우카지마 전용 제간이 하이그레이드로 발매됩니다. 참고로 유우카지마는 1996년 세가 세턴용으로 발매되었던 게임 기동전사 건담 외전 블루 데스티니의 주인공인데요. 이 친구는 1년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그리프스 전역에서 연방군과 론도벨을 거쳐 역습에 샤와 시점에는 제간을 타고 있었다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엑시즈 밀어내기에 동참해서 기라도가의 손을 잡아준 제간이 바로 유우카지마였다고 하네요. 아무튼 애니메이션에서 이 제간은 별다른 특징이 없었지만 이번에 발매되는 유우 전용 제간은 가슴 부분이 파란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우의 별명인 푸른 죽음에 맞춰 나온 이미지 컬러인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건 좀 의미 없는 한정판을 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게다가 하이그레이드 UC 제가는 일반판이 발매되었던 2009년 기준으로도 딱히 고품질의 건프라가 아니었던 데다가 이미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으로 여러 번 우려먹었고 후쿠오카 한정판으로도 이미 엑시즈 쇼크 컬러 제간이 발매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반가움보다는 아무래도 이건 생놀이 장난질이 좀 심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네요. 자, 그리고 모바일 게임인 건담 UC 인게이지의 등장 기체인 건담 인게이지 제로가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 하이그레이드로 발매됩니다. 이 기체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올렸던 이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아마 이게 하이그레이드로 발매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이렇게 발매가 되는군요. 아무튼 인게이지 건담은 기동자사 건담 0083 스타더스트 메모리의 건담 시작기들의 설정을 기반으로 창작된 게임 오리지널 기체로 NOM 일렉트로닉스의 건담 개발 계획에 추가 플랜으로 개발된 프로토타입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 부분의 디자인과 실드 등에서 건담 시작기들과 컨셉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일단은 우주세계 기체이기 때문에 하이그레이드 UC로 발매된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생긴 외형 때문에 아마도 올드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아무튼 0083 관련 기체이기 때문에 저는 한 개 정도는 예약을 해볼까 싶네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꽤 좋은 품질로 발매되는 것 같고요. 옵션으로 부스터 백팩과 미니 스탠드도 들어있다고 하니 이 모바일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나 이 기체의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라면 구입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D 건담 소식입니다. 먼저 SD 건담 월드 히어로즈로 3가지 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스페리올 스트라이크 프리덤 드래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SD 건담 황금신화편 버전 S 스페리올 드래곤을 오마주한 캐릭터로 보이고요. 추가로 공개된 신상품 2개는 아직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상품 A는 스페리올 스트라이크 프리덤 드래곤과 많은 부품을 공유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어둠의 스페리올 드래곤의 오마주 캐릭터인 게 확실해 보이네요. 신상품 B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두 캐릭터와 비슷하게 신 SD 건담 외전 황금 신화의 등장 캐릭터인 암흑경 마스터 건담을 오마주한 캐릭터가 아닐까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고전 SD 건담 고수 형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의견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비우주세기 신제품 소식입니다. 건담 에이지1의 바리에이션인 풀그랜서가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 MG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2012년 MG 건담 에이지1 노멀이 발매된 지 10년 만에 이 제품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건담 에이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발매에 오랜 시간이 걸린 제품이기 때문에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건프라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설트 미니 미션 커스터마이즈 매테리얼로 건프라에 적용해볼 만한 옵션 파츠들이 발매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만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파이프 파츠와 멀티 조인트 세트입니다. 파이프 파츠는 붉은색과 검정색이 들어있는데 각각 2개의 리드선과 와니스 튜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와니스 튜브가 꽤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MG 마크2의 남색 메쉬 파이프를 검정이나 빨간색으로 바꿔준다거나 짐 스나이퍼의 스나이퍼 라이플의 동력선 등을 재현하는 등 모델러의 역량에 따라 여러가지로 활용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설트 미니 미션용 조인트 파츠가 여러가지 들어있는데요. C형 관절 부품들과 3mm 조인트를 활용한 여러가지 관절 부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단한 개조 작업을 할 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인트 구멍을 막을 수 있는 디테일 커버 파츠가 아주 유용해 보이는데요. 건프라의 팔이나 백팩에 있는 구멍을 막는 용도로 간단하게 사용해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인트 파츠는 함께 공개된 제품인 사이버 이펙트 파츠와 체인 파츠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이버 이펙트 파츠에는 흰색으로 사출된 조인트 파츠가 들어있기 때문에 도색 작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필요한 색상에 맞춰서 구입하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D 메탈릭 실입니다. 디테일업에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메탈릭 스티커인데 PG 언리시드 퍼스트 건담에 들어있던 스티커와 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빨강, 노랑, 초록에 3가지 색으로 나와 있고 여러가지 모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활용 방법에 따라서 건프라에 포인트를 주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스티커는 플라스틱 재질의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스티커 위에 도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양각 디테일업 용도로 사용하기에 최적의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걸 프라모델에 붙여놓고 가이드로 사용해서 패널 라인을 긋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그란 스티커는 지원계 모빌 슈츠의 모노아이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3D 렌즈 실입니다. 지름 4mm와 5mm 두 가지 사이즈로 볼륨감 있는 렌즈 스티커가 들어있는데요. 색상은 분홍색과 초록색 두 종류에 안쪽의 디테일은 사이즈별로 3가지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 또한 지온계 모빌 슈츠의 모노아이 디테일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름이 4mm와 5mm로 나오기 때문에 하이그레이드 제품에 사용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클 것 같고요. MG 정도 스케일은 돼야 제대로 활용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다이몰 기준 5,8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 없이 간단하게 디테일을 올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꽤 괜찮은 제품인 것 같네요. 저는 개조 작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옵션 파츠가 나오면 일단은 사서 쟁여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전부 2개씩 예약을 해놨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신상품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에도 마크로스와 로봇대전 등 건담 외의 신상품 소식도 엄청 많기는 한데 제가 사실 건담 말고는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건프라 관련 상품 위주로만 보여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업로드 예정인 톱소대 자쿠 2개의 개조 작업은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색 작업까지 예쁘게 끝내서 다음 주에 완성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